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를 외치는 투자의 신 허준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을 때 분양 직원들의 트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이 트릭이지 그냥 폭로 영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폭로 영상일 겁니다. 여러분이 월세를 받기 위한 부동산은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대표적인데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여러분이 특히 신규 분양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신규 분양에도 꼼수가 존재한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와 분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분양 물건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고 인터넷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은 과장 설명과 전화번호가 도배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건설회사 직원들이 올린 건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분양 지원과 공인중개사가 올린 분양 광고예요. 대문짝만하게 전화번호가 크게 보이는 것도 분양 직원이나 공인중개사가 올린 건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과대 설명과 전화번호가 잘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분양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분양 직원들은 피해야 하는 유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려는 고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분양 가격이 1억 원 정도, 손님이 가진 자금은 4천만 원이 있어 대출을 받아야 딱 한 채 분양받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은 오피스텔 세 채를 분양받았어요. 이 속에는 어떤 트릭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손님은 왜 무리하게 세 채를 분양받았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상황은 아주 흔한 상황이에요. 꼭 사고 친 후에 저희 회사로 도움을 요청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분양받은 후에는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전에 찍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양 직원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100% 분양 계약을 한 대로 판매 수당을 받아요. 이런 걸 분양 수수료라고 하죠. 어떤 분양 직원은 판매 수당이 아닌 월급을 받는다고 손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분양 계약을 성사시켜야 판매 수당을 받는 구조예요. 그럼 손님은 왜 무리하게 오피스텔 세 채를 분양받았는지 설명을 이어갈게요. 분양 직원은 손님에게 오피스텔에 대해 장점만 설명하고 화려한 말솜씨로 고객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 거예요. 뻔하죠.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돈이 된다고 말했겠죠. 그리고 1억 원대의 오피스텔은 계약금 10%엔 1,000만 원만 들어가고 중도금도 무이자이기 때문에 입주 때 잔금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분양 직원은 손님에게 오피스텔 세 채 계약금이 3천만 원뿐이 되지 않으니까 세 채를 분양받고 두 채를 중간에 건물이 올라가면 건물이 그때 눈에 보이니까요. 그때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채당 프리미엄 1, 2천만 원씩 붙여 팔자고 꼬시죠. 그러면서 시공사 브랜드부터 위치나 상권이 특 A급으로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 작업이 어렵지 않다고 자신있게 분양 직원은 말을 합니다. 그럼 세 채 중에 한 채는 완공 후에 월세를 받고 이 중 두 채를 프리미엄 1, 2천만 원씩 붙여 팔 거니까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4천만 원을 단기간에 벌 수 있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세 채를 분양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프리미엄을 못 받냐고요? 쪽박 차실 분은 그렇게 분양받으세요. 이론상에서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돈 벌기 쉬우면 분양 직원 보고 분양 받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오피스텔은 소액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여러 채를 분양 직원 설명만 듣고 너무 쉽게 분양을 받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는 말에 혹한 것이고, 분양 직원 입장에서는 한 사람한테 한 채 팔 오피스텔을 세 채를 팔았으니 수당도 3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만약
오피스텔을 프리미엄은커녕 원가나 마이너스에도 팔지 못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피스텔 세채 계약금 10%를 전부 다 떼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투자 상담을 한 실제 흔한 사례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돌다리를 정확하게 두들겨 건너야 됩니다. 재테크를 하려다 낭패본 케이스를 전 매일 즐겁게 상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엔 상가 분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상가 분양은 오피스텔 분양보다도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1층 기준으로 평균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합니다. 비싸다고요? 이건 평균 분양 가격이고 이보다 좋은 지역이나 좋은 자리는 15억 이상 하는 것도 많아요. 실평수는 15평이고요. 분양 가격이 장난 아니죠. 참고로 상가 분양은 부동산 투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종목이 상가 투자예요. 일반인들이 혼자 접근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 정도로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상가를 안정된 월세 수익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7억 원 상가를 분양받으면 수익률 5%로 계산했을 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70만 원이고 수익률이 6%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양 직원들은 손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은 이러한 분양 직원 설명을 듣고 분양 계약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론상에서는요.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분양받은 상가가 완공되면 월세는 분양 직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상가 임차인들의 위치에 따라 월세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때문에 대다수는 분양 직원이 설명한 월세보다 턱없이 낮게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양 직원은 임대가 목적이 아닌 분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월세를 많이 받는다고 손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분양 직원이 수익률 7%, 8%를 받는다 해도 완공 후 임대를 맞출 때까지는 손님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공실 위험입니다. 즉 비어있는 상가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상가 분양을 분양 직원들 말만 믿고 수익률이 5%, 6%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손님은 그 말만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위치가 거지 같은 상가를 분양받았기 때문인데 얼마나 거지 같은 위치냐면은 임대료를 대폭 낮춰도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받은 은행 대출 이자와 관리비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공실이라도 관리비는 내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상가 취등록세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의료보험 수치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된 월세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은행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거꾸로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땡빵 하라면 온갖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으로 1, 2년도 못 가 만세 부를 겁니다. 여기서 만세는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파산이에요. 파산. 오피스텔처럼 계약금만 떼이는 게 아니고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대포로 상가 투자를 하면 이꼴 나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는 상가를 오로지 도면만 보고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중에 도면을 보고 상가를 분양을 잘 받을 수 있는 실력자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상가는 특히 분양 직원 설명을 믿고 의지하는데 여러분, 분양 직원은 상가를 팔아야 분양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 잘 아시죠? 그들도 분양을 시켜야 그 돈으로 가정을 꾸리겠죠. 분양 직원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여러분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가 분양을 받을 때 분양직원 설명만 듣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솔직히 이건 말리고 싶네요. 분양직원이 장점만 얘기를 하지 단점을 얘기한 적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분양직원이 손님에게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이익을 본다. 또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지금 계약금 일부인 청약금이라도 빨리 입금시켜 분양 물건을 잡아라 라는 얘기를 분양 받으러 가면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인중개사에 가서 물어보신다고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 영상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왜 상가 오피스텔 광고문이 걸려있나를 보시고 오세요.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분양직원들이 양심불량은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하지만 일부 양심불량 분양직원은 어디든 다 있어요.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 상담료 비용이 들더라도 꼭 주변에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일종의 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신규 분양 받을 때 분양직원의 설명에만 의지하지 말고 입지나 상품성, 투자성을 반드시 전문가하고 한 번 더 상담하세요. 하긴 요즘 전문가라 포장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더 많이 치더라고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내 가족 말고는 다들 내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철저한 분석과 앞을 내다보는 식견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나시는 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부동산 공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 요령에 대해 디테일하고 쉬운 설명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